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그토록 바라던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석방됐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고요. 어 우리가 응원하는 대로의 어떤 그림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더욱 더 키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요. 본 게임이고 요거는 이제 오픈 게임 같은 성격인데요. 그런데 어쨌거나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분위기가 또다시 유리하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와서 분위기가 참 좋았거든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변론은 끝났지만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 많은 어떤 물증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몇몇 언론들의 특종 보도로 이어지면서 판이 뒤집어진다 그러죠.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이제 구속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 혹은 각하될 가능성이 한 10%좀 더 올라갔다라고 봅니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아직 이르고요. 다만 이길 가능성이 승산이 있다. 직무 복귀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등산으로 치면 한 7부 8부 능선 그 언저리에 있던 게 한 단계 올라갔다. 7 부에서 8부 정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좋은 일이고, 자 이대로 계속 쭉쭉 이제 밀고 나가게 되면은 드디어 바라던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현실이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대통령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고요. 국무총리도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이슈, 대내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 큰일입니다. 빨리 대한민국 이 체제가 진용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조기 대선 치르고 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자, 때문에 대통령과 함께 다시 이제 대한민국호를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선장을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이번에 석방되던 날 이 표정 보십시오. 초췌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 표정 자체도 밝고 명랑하고 정말 상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인제 보입니다만, 우리 네티즌을 사로잡은 우리 2030 10 대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이 사진에 뿅 갔다라고 합니다. 그동안도 별명이 이 소위 인제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네티즌들, 젊은 친구들이 대통령을 부를 때 윤카라고 많이 부르죠. 윤카. 윤 대통령을 줄여서 윤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카는 각하할 때 그 각하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윤카, 이런 말로도 부르고요. 대윤카.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고급스러운 혹은 왕에 준하는 그런 어떤 호칭을 많이 인제 불러주고 있죠. 자, 왕의 귀환이라고 하더군요. 왕의 귀환. 정말 당당합니다. 보통은요, 이 감옥살이 한 몇 달 하고 나오면 얼굴이 초췌해져 와요. 벌써 사람 얼굴이 저렇게 사갔나 할 정도로 그렇게 왕창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얼굴이 오히려 더 좋아져서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걸 보면요, 굉장히 강인한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되고, 감옥 생활도 잘 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제 스스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잠도 많이 자고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라고 하죠. 이걸 듣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노무현, 문재인도 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노무현은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깽판 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대통령 자리가 힘들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실토한 적이 있고 너무도 어렵대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중압감 때문에. 그리고 너무도 많은 중요한 이슈를 일일이 결정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뭐 또 반발이 일어나고 뭐 국회가 난리 나고 저항이 생기고 이러니까 뭐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과거 독재자들이 이해가 갈 정도다라고 할 정도. 어? 그런 정도로 힘이 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문재인은 그러더군요. "대통령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도 힘들어서 다시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진짜 문재인이 그런 말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다시 하라 해도 못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통령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보통은 대통령 자리 하면 뭐랄까, 사람이 이 얼굴이 노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무너져요. 망가집니다. 근데 대통령 자리도 이게 그릇에 맞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속 풀려나는 이 윤 대통령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야 이거는요 대통령은 정말' 얼굴 보십시오. 얼굴이 살이 좀 빠졌다가 다시 쪼끔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살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은 오히려 관저에 있을 때 살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너무 고생해 가 잠도 못 잤어요 그때는. 마음고생이 너무도 심했죠. 야 그런데 지금 얼굴 보면 원래의 얼굴대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고민은 많았겠죠. 걱정도 쪼끔 있었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범인은요 잠 못 잡니다. 그 구치소라고 하는 곳이 뭐 가 보신 분들 말로 들어보면은 그게 어둡게 해 주지 않잖아요 밤에. 불이 어느 정도 은은하게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고 거기 또 감시병이 있고 뭐 왔다 갔다 뭐 이 간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정중동 혹은 일상심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텐데 어쨌거나 대통령은 수용 생활을 잘 해냈습니다. 대통령 측 법치 회복 어려움 실감 새로운 시작. 대통령의 이 모습을 보고요. 우리 인제 이 지지층 그리고 애국 시민들 자유보수 우파 시민들이 그야말로 환호했습니다. 눈물 흘린 사람들 많고요. 대통령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개선장군 왕의 귀환이죠. 자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윤 대통령 석방 구치소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 새 여정이 시작됐다.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더 당선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대선에서 다시 한번 당선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자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구속에서 풀려나면서 좌우지간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보긴 하지만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닙니다. 이미 우파 유튜버 중에서는 뭐 3대 5로 풀려난다는 말도 할 정도입니다. 3대 5 중에서도요. 인용이 3 기각이 5 더라고. 그러면 거기는 반 이상이 벌써 대통령을 이기 저기 그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쪽에 이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확실한 정보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대통령은 탄핵 재판 중에도 그거 저기 해외 순방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이긴다고 생각했거든. 5대 3 정도로 기각된다고 확신했어요. 그 내부적인 분석도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은 탄핵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된다고 절대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 보니까 8대 0 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나야 끝입니다. 다만 이번에 풀려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헌재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헌재 재판관들도 자칫하면 '나도 크게 문제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각심이랄까 어떤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조심할 가능성이 커졌죠. 그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지금 몇 대 몇이다 하고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너무도 무리한 판단이에요. 확실한 근거도 없거니와 그거는 이재명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모른다니까요. 당연히 그 유튜브 정도가 그걸 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유튜브 말을 너무 100%다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그렇다고 뭐 선동을 하기 위해서 우파가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지만 그렇지만 마구 지르는 그 숫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4대 4 인지 5대 3 인지 3대 5 인지 8대 0 인지 1대 7 인지 7대 1 인지 뭐 어떻게 압니까 지금. 그거 알기 힘들어요. 다만 분위기가 대통령 쪽으로 다소 유리하게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속 석방이 이게 본 게임이 아니고 이건 그냥 오픈 게임이다. 진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결론을 인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인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할 것인가. 저 나름도 분석을 해 드린 적이 있어요. 8대 0 부터 4대 4 까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을 다 언급을 해 봤지만 사실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모쪼록 4대 4 혹은 3대 5 최악의 경우에도 3대 5 정도로 해서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요. 우리 언론들이 대체로 지금 전달하는 이야기가 대통령이 이번에 풀려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이게 반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초비상 상황이에요. 난리 났습니다. 뭐 긴급의총 막 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들끼리 이제 무력 시위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헌재 쪽으로 가 가지고 막 헌재가 아니고 참 대검 쪽으로 가 가지고 피켓팅 시위 혹은 거기서 뭐 으쌰으쌰 하겠죠.
운동권들이 인제 드디어 장애로 출동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비상행동인가 뭔가 등등이 있잖아요. 이들이 인제 진짜 장애 집회를 통해서 대규모 인원을 모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끝났다라고 보고 있었거든. '게임 끝이다. 윤석열은 못 돌아온다. 구속에서도 풀려나지 않는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 딱 깨진 거야. 그리고 구속에서 풀리니까 '어차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인제 긴급하게 지금 탄핵 선고만 지금 남겨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뭔가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거 민주당의 유력 그 정치인들이 전부 한마디씩 했더군요. 난리가 났어요. 뭐 추미애 등등등 해서 마치 그 윤석열이가 뭐 개선 장군인 것처럼 뭐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오는데, "오판하지 마라. 네 생명은 일 주일밖에 안 남았어."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갈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 일 주일이라는 게 14 일을 말합니다. 14 일날 선고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될 것으로 봐요. 14일 선고 들어가면은 뭐 그들의 주문사항이 14일 선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14 일날 선고하겠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 다만 언론에서 14 일로 다 지금 추론을 해 놓고 지금 14 일로 지금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유동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요, 지지율, 그리고 인제 그 장외 인제 그 집회 분위기, 그리고 이번에 인제 이 지귀현 판사에 의해서 대통령 구속 석방된 것,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이 정황 뒤에 있는 물증이 가장 중요한데요, 물증. 이 물증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엄청나게 고민할 거예요. 그 물증 중에 최고의 물증이 뭐겠습니까? 이번에 터진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그 녹취가 터진 겁니다. 이번에 TV조선이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거 없었으면요, 글쎄요, 저는 구속 취소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하루 전에 터졌거든. 지기현 판사가 그걸 이제 결론 내기 하루 전에 그게 터졌기 때문에 그날 하루 뒤에 어쩌자 하면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을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한 천군만마가 됐습니다, 그게, 그 뉴스가. 그야말로 엄청난 뉴스였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너무도 큰 위력을 발휘하니까 민주당에서 뭐 그거는 "동창생들과 뭐 나눈 이야기였다."라고 떠들어댔지만 그게 또 말이 안 되고요. 일파만파가 되고 있죠. 동창생들이 왜 협박을 합니까? "야 네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니를 내란으로 엮겠어. 내란죄로 엮겠어."라는 게 동창생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거.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물증은 결국에는 그 메모, 홍장훈의 그 메모라는 것. 그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말이 안 되는 글씨도 아닌 걸 갖고 글씨라고 우기게 되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둔갑술을 하면서, 둔갑술입니다. 둔갑술을 하면서 뭐 마술인지 도술인지 이거 하여튼 그런 식이죠. 인제 그게 메모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자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글자의 주인공이 홍장원도 아니고 홍장원 보좌관도 아니고, 처음에는 보좌관이 받아 썼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이제 보니까 박선원이 글씨네. 근데 나중에 이거 감정까지 해 보니까 국과수에서 35 년간 근무했던 베테랑인데 그걸 감정해 보니까 뭐 빼박이야. 이거는 뭐 똑같은 글씨라고 지금 신의 한 수 신혜식, 그리고 미디어 워치 변희재, 이들이 그냥 세상에 알렸습니다. 뭐 확실하다고 뭐 강조하고 있고요. 그거를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 그밖에 중앙지법에서 16 건, 그리고 동부지법에서 1 건, 이 영장 쇼핑한 거 있잖아요. 이게 또 터졌잖아요. 이게 다 물증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확인이 되는 것들이라고, 전부. 근데 이 판사들은요, 증거 앞에서 무서워합니다. 아무리 짜고 치는 카르텔이라도 증거가 이렇게 막 나타나면은 이 나중에 자신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말이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그 핸드폰, 비밀폰, 이게 무려 퇴직 후에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거철에 누군가와 이 전화를 주고받았다. 그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과의 어떤 결탁, 공모,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여기 헌법재판소 8명 재판관들 중에 무려 6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있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들이에요, 전부. 부정선거 안 다루고 기각시켰잖아요. 근데 이거 자칫하면 형사사건으로 올 수도 있거든.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요. 이게 자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나중에 심판받을 위치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저래 복잡하게 생각이 지금 뒤틀릴 겁니다.
대통령 살려주면 나중에 자기들에게 칼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한 생각도 있으면서 대통령을 어 이번 탄핵 재판에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복잡하게 자기들 이슈까지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TF 존재가 드러났죠. 우리 뒤에는 TF가 있습니다. TF가 적어준 대로 읽고 있습니다. 내만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읽고 있잖아요. 두 번이나 걸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번은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발언했을 때는 다른 헌법재판관들도 적어준 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지. 질문과 답변이 다 예정이 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이 사람들도 비밀폰, 세컨폰을 다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 그 초롱성 같은 중앙선관위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내부 채용 비밀 어떤 그런 어떤 치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면서 뭐 가족 회사를 지향한다라는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막 융단 폭격을 맞고 있잖아요. 놀랍게도 여기 융단 폭격을 때리는 데는 우파들만 때리는 게 아니고요. 정치권의 국민의힘 쪽에서만 때리는 게 아니고 언론도 가시해서 때렸습니다. 조중동 같은 이런 언론뿐 아니고 다른 심지어는 MBC, 한겨레, 오마이뉴스, 한경호, 경향신문 이런 데서도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습니까? 중앙선관위가 백기투항하잖아요. 손발 들잖아요. 결국 외부 통제를 받겠다. 그동안 외부에서는 그 누구도 조사도 뭐 수사도 감사도 못했는데 그걸 받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쫙 정황이 지금 이 사람들 레이더에 딱 캐치가 된 거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이 처음에는 인용이 우세했는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 이 뒤집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희망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 석방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지기현 판사가 이런 모든 것을 정황을 저는 고려했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대통령 탄핵 하는 그 과정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공수처가 그렇게 나서서 수사를 마치 경쟁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전부 그게 불법이에요. 위헌입니다. 위헌. 이제 그런 법적인 이유로도 지금 충분히 대통령을 구속 인제 풀어줘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쳤죠. 거기다가 대검에서 인제 이번에 인제 대검찰청의 인제 이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제대로 역할을 했죠. 대통령을 풀어주자라고 전원일치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고 내부적으로 이제 반항하는 저항하는 박세현을 비롯한 이 특수본 이 세력을 일망타진해 버렸죠 이번에. 이제 인제 그 검찰 내부가 재밌을 겁니다. 저는 박세현을 아웃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총장이 요청을 하고 법무부가 지금 장관이 지금 현재 역할을 못 하잖아요. 법무부 차관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박세현을 오히려 피의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상황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뭔가 좋은 신호가 옵니다. 지금 헌법 재판관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내부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만 더 달려가면 된다. 그리고 14일 3월 14일 선고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승리를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풀려난 것 이 자체만 해도 일종의 기적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기적이 한번 터지면 제2의 기적이 또 오거든요. 드디어 탄핵 재판에서 승리한다. 직무 복귀한다라는 거대한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